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저희 바로 옆 피트였거든요. 네. 벤치 클라이닝 상황이었어요. 네, 뭐, 네. 저희 욕설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당연히 욕 나오죠. 아이씨.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쫓아갔습니다. 예. 그 피트에 쫓아가서 이 어마어마한 등치로 네. 쫓아가서. 일주차장만큼 넓은 한 5,000평 규모의 공간이 없었고 다른 데는 그리고 민원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예. 레드콘에서 일주차장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고 그거를 설득하는 3년이 걸렸다.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은 사실 돈벌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사실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랠리를 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유저풀이 없기 때문에 랠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요. 미니 랠리라도 꼭 주최하는 게 약간의 저의 꿈이에요. 서킷스토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콘 박재홍 대표입니다. 네, 저는 1983년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미 서울에 올라온 지는 이제 초등학생 되면서 올라왔고요. 네, 그때부터는 계속 서울 사람입니다. 네. 저 계속 목동 살다가 네. 서초동 쪽에만 한 20년 넘게 거주한 것 같아요. 레드콘이라는 이제 이름을 어떠한 분께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뭔가 도메인과 함께 네. 랠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어떠한 오일 브랜드의 대표님이신데 네. 사실 그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나는 자동차 쪽 일을 절대 앞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 덕분에 제가 이제 정말 자동차 업계 종사자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샵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레드콘이라는 도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건데 레드콘? 내가 짐카나 지금 이렇게 하고 랠리를 하는데 항상 레드콘이잖아요. 네. 레드콘, 라버콘, 레드콘? 이거는 어떠한 자동차 행사나 모터스포츠 안에 항상 쓰이는 물건이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딱 받았죠. 예. 근데 이거를 주신 분은 저한테 의미가 달랐더라고요. 왜요? 레드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사 용어인 거예요. 레드콘, 작전 개시? 근데 처음에 CI를 만들 때도 제가 막 이쁘장한 콘 모양들을 만들어서 막 보여주시니까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네. 그러면 그 주신 분은 뭐 권리가 있나요, 지금도? 네. 제가 권리를 다 획득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직원은 3명, 저 포함 4명이고요. 파트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롤케이지나 이런 걸 하는 이제 실장님이 한 분 계시고, 메인터넌스나 이런 걸 하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 계시고, 설계를 하는 또 이제 실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 밑에 층에. 네네, 맞습니다. 1.5층에 계신. 1.5층에 실장님이 계시고 실제로 지금은 그 맨파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엄청 잘 해주시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레드콘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샵에서 이제 서비스와 제조,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뭐 차량을 제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레드콘 퍼포먼스의 담당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레드콘 모터스포츠는 팀을 운영하고 오토크로스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브랜드 행사에 이제 대행을 맡고, 이제 이런 일들은 레드콘 모터스포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레드콘의 다 전체적인 매출이고, 모터스포츠는 사실은 돈을 써야 되는 곳이잖아요. 레이싱을 하고 모터스포츠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사실 퍼포먼스는 앞으로 제조나 생산이나 뭔가 손님들의 서비스들을 질을 높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고, 여기서 번 돈으로
마케팅의 수단으로 모터스포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와 모터스포츠는 레드콘의 매출이고 그다음에 모터스포츠는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 오늘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 작가님 딱 걸렸어.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이 작가님이라고 존중심을 담아가지고 정말 또 자동차 쪽에 좋은 글밥을 먹으신 분은 아닌데 글을 너무 잘 쓰셔요. 아닙니다. 과거 시험 봤으면은 문과 급제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으로 자동차 만지는 애고요. 예. 네, 저는 키보드 없으면 키보드 없으면 차 못 만지는 자판전자. 네, 맞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2017년쯤이었을 텐데 그때 랠리 프로젝트 하실 때 이제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도 잘 안 되는 애인데 일본어 조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할 겸 이제 랠리 프로젝트 할 때 저도 같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 코드라이버 교육을. 예. 그렇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된 네,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내 돈 주고 샀던 차가 일단 군대를 네, 괜찮나요? 네. 그냥 어쩔 네. 수 없죠. 그냥 가야죠. 잠깐 네. 멈출 수는 없는 거지. 군대를 이제 저는 원래는 막 좀 센 데를 가고 싶었어요. 사무실처럼. 네네. 제가 지원했습니다. 제일 센 데 가고 싶었습니다. 센 데로 보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체육과를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왔고 제가 저런 차를 탈 거라고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의 꿈은 사실 자동차 쪽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 쪽이었고 그렇게 센 데를 가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자격증도 따다가 넌 허리 때문에 못 간대요. 유도 선수 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못 간다고 하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면제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4급으로 산업체를 이제 다녔어요. 방위산업체 이제 공익이죠. 어떻게 보면 공익이었는데 이제 방위산업체를 하다 보니 사실 남들보다는 좀 경제 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첫 차가 이제 베르나를 샀어요. 그때부터 베르나를 이제 평생을 맴돌고 있는 베르나. 네, 첫 번째 베르나는 그냥 5도어 센스 모델을 탔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르나를 검색하다 보니 WRC를 알게 됐어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이제 좀 소재나 이런 게 이제 카본 컴포지트 관련된 이제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뭐 심지어 레저 스포츠하고 카본 컴포지트는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슈즈도 카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스키의 플레이트도 카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와 매칭돼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첫 차는 베르나를 한 25가지 제가 한 26대까지 베르나를 한 5번 바꾼 것 같아요. 네. 근데 똑같은 베르나는 없었습니다.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제 첫 차는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산타모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니셜 D 보면서 맛이 살짝 가기 시작했다고. 전 에보가 너무 좋았거든요. 랜서 에볼루션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일본 쪽을 찾아보니까 이 산타모랑 똑같이 생긴 차가 있거든요. 원래 미쓰비시 샤리오라고. 거기에 에보2의 엔진 미션이 들어간 차가 있다는 거예요. 리조트 러너 GT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걸 만들다. 잘 붙어있던 오토미션 빼고 LPG 겸용개조돼 있던 거 걷어내고 4륜구동 사고차를 사와갖고 그걸 스왑을 했었어요. 3교대 근무하면서 막 야간에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거기다 다 때려 박았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베르나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목표는 그때 만들었던 차가 한 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파란색 올도색을 했던 넌 에보였어요. 넌 에보. 앞에 엄청난 포터2의 개구리 포터2의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FRP를 만든 넌 에보를 타고 중미산을 이제 신나게 달렸죠. 네. 네, 이건 못 나가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한테 있어서 약간 드림카는 그때도 베르나였어요. 예, 그때도 베르나였고 그래서 베르나를 샀던 계기도 저 차를 수합하기 위해서 진짜 전국에 있는 샵들을 돌아다녔어요. 추려서 한 30개 정도 업체를 방문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니 재홍 씨 그럴 거면 그냥 라네보를 사세요. 인프레자를 사시든가. 그래서 마통이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터뜨렸어. 지금 세대들처럼 마통으로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구했어요. 그래서 사고 났던 라네보도 사고 인프레자도 사서
제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거를 끌고 그 샵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죽여서 여기다 올릴까요?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결과는 베르나네. 여기다 올릴 건데 두 개 중에 뭘 올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어렵고 엔진 미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ECU도 있어야 되고 배선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돼요. 하체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차를 하나 사오는 게 빠르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그 차를 사서 타다가 필요할 때 눌러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드림카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베르나를 완성을 아까 시키려고 아까 밑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4번의 프로젝트를 시도했었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드림카는 그래서 베르나입니다. 제가 처음 봤던 WRC가 베르나였었어요. 하필 차라리 뭔가 다른 걸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류가 태어나자마자 그쵸. 대상을 어미로 여기듯이 베르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화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더 좋은 베이스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내 왜 차가 베르나? 베르나였다. 그래서 첫 차가 중요하다. 제가 라이센스 교육을 진행할 때 1년 동안 제가 교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모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센스 넘버를 보면은 1년에 취득한 사람이 대충 추산이 되더라고요. 네, 대충 추산이 되는데 그 숫자가 갱신하는 분 포함해갖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용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용자의 입장도 있고 그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오거나이저의 입장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인제스피디움의 직원이야. 그러면 굉장히 서킷에 대해서 해박하고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낮게 평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회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경기장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경기장은 그 놀이터, 우리한테 놀이터잖아요. 그 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고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정확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인제스피디움은 임대잖아요. 임대사업자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만들려고 주최를 한다든지 주관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고객들에 대한 베네핏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역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과라는 거는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계속 뭔가를 투자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 유저풀을 모으고 이번에 처음 했는데 흑자가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투자하고 만들어서 여러 업체와 기업들이 모여서 이만한 시너지를 몇 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하나의 공간에서 임대사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고 주최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참가자밖에 없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걸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거나이저들을 도와줬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만들고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저희 같은 이제 회사들은 조금 더 인제스피디움에 라이센스가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 뭔가 유저풀을 만들어서 트랙데이도 열고 짐카나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쉬운 오토크로스라는 것도 만들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제에다가 우리 이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1주차장이라는 곳에서 허가 받는 데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걸렸죠. 우리 인제스피디움에 보실까? 백파트장님 우리 백승기 파트장님. 백승기 파트장님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제스피디움의 트랙데이에 모객을 엄청 저희의 이름으로 엄청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한 4년 만에 저희가 1주차장을 사용하게 됐고 계속 이 놀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오거나이저들을 모으지 못한 경기장들의 약간의 행태, 뭐 약간 실상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오거나이저들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랠리라는 카테고리가 성장을 갑자기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도 유저풀이 늘어나는 데까지 서로 엄청 노력하고 고생했을 거예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 그거를 자프라는 자동차 협회에서 랠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JRC 바로 삼각형의 JGC, 그러니까 전일본 진카나, 그다음에 JDC, 전일본 더트 트라이얼 챔피언십,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규정으로 항상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공도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프에서 저희 지금 구조 변경 봤잖아요. 그게 합격을 해야지만 실제로 시합차로 쓸 수가 있어요. 엄청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면 실제로 시합하는 차들은 경찰들이 잡아도 합법적인 차란 얘기예요. 심지어 롤케이지가 뒤에 있어서 시트가 없는데도 2인승으로 이미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들이고, 사실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을 국내 협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 랠리라는 부분을 사실 국내에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죠, 당장. 자, 그러면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재홍 너 같은 선수를 한 30명 정도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랠리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일들을 도모했고, 지금은 30명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 2년만 더 고생하면 한 30명 채워지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은 최종적으로는 랠리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니 랠리도 상관이 없어요. 랠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짐카나를 시작을 했고요. 짐카나를 이제 이제 보령에 있는 이제 맥스파워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보니 어떻게 보면 또 고여가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 2년 하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참가하기가 어렵고 조금 더 쉬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시선에서 짐카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커스 같다. 저거 길을 어떻게 외우지? 묘기 같다. 묘기 같다. 와, 무조건 사이드 턴 드리프트 같다. 뒤만 흐르면 다 드리프트라고 일반인들은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우리의 대상과 타켓은 인제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 유저들, 와인딩을 좋아하는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모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모객 대상이었고, 첫 해 되게 사실은 어렵게 드리프트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기장에 약간의 반협박과 함께 이 친구가 옆에서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형님 드리프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것들 압박을 다 견뎌가며, 사실 이제 5년 차가 됐고, 이제 사실 타겟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타겟이 만약에 우리들의 드라이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거야 라고 했었으면 저는 100%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금전적인 구조도 아니고 수익 모델도 나오지가 않고, 그렇다면 계속 유저풀을 늘려서 적어도 누적 참가자 수가 인제스피디움의 라이센스 참가자 수랑 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한 3,000명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사실 기업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사실 볼륨을 더 키울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치 당장 씨앗이 파종을 해서 작물이 안 자랄 것 같으니까 간척부터 하고 소금기부터 빼는 작업부터 하시기로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대상자가 정확하게 일반인이었고, 내 돈으로 차를 사서 내 타이어를 태우고 내 기름을 때우는데 눈치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즐겁게 하루에 많이 타시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자 필요했던 게 공간이었어요. 그게 인제스피디움 안에도 여러 공간이 있었는데 1주차장만큼 넓은 한 5,000평 규모의 공간이 없었고, 다른 데는, 그리고 민원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제외하고 레드콘에서 1주차장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고, 그거를 설득하는데 3년이 걸렸다.
현재 오토크로스라는 모델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실제로 오토크로스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한 작은 규모의 짐카나는 한 4-5명만 있어도 운영이 됩니다. 작으면. 네, 근데 저희는 코스에 있는 인원 10명, 그 다음에 저랑 함께 운영하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제 뭔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10명이에요. 네. 근데 실제 그 중에 재능 기부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네. 아, 형 도와줄게요. 맞아요. 네. 그 도와주는 시기에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도와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성장시키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 덕분에 실제로 흑자로 돌아선 건 맞아요. 그 소폭. 소폭. 근데 이미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참가자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의 참가비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맥시멈의 참가 대수를 저희가 다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 했을 때 한 60대에서 맥스 70명까지, 70대까지 모이고, 실제로 그러면 저희는 맥스치의 매출을 찍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치, 주행으로만 봤을 때. 근데 운영 인력은 줄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뭔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임대비 빼고 200만 원, 300만 원 남았다고 쳐도 이거는 사실 번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잖아요, 사람들이. 1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서 남어? 얘네는 남는 거야? 남습니다. 남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남길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 할 시간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제는 유저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구나. 그 얘기는 뭐였냐면, 인제에서 하는 오토크로스는 실제로 대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유저풀들이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이게 되면 새로운 대회에 참가하는 걸 원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거에 인큐베이팅이 되는 이제 공간이라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짐카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코스에다가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 보통 짐카나를 하시면 일반 분들 반응은 이래요. 이제 오늘 탈만 하니까 끝났네. 네. 나 이제 다 외웠는데.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코스도 바뀌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본인만의 뭔가 경쟁도 하면서 뭐 약간 남들과의 컴피티션보다는 본인들의 순위를 올리면서, 아까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관람 문화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지금 올해 5년차 된 빌드업에는 MC가 있어요. MC가 있고. 네, 자체적인 MC가 있고, 사실 그 MC의 한 명으로 이 작가님을 사실 모시고 네? 싶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당일 섭외. 갑자기요? 나 2024년에 지금 바로 확답 고민 10초 안에 지금 페이가 있습니까? 소정의 페이 있습니다. 차기 여비. 있습니다. 아직 10초 안 지났죠? 네, 해야죠. 네. 전 안 하면 혼나고. 그래서 네. 그게 필요한 음향 장비라든지, 선수들을, 참가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작가님 같은 분하고 같이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냥 차 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내 MC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은 사실 돈벌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랠리를 할 수 없었어요. 네. 유저풀이 없기 때문에 랠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F1, 대한민국에서 F1 한다고 F1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봤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 국내에서 조그만한 주차장에서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만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미니 랠리라도 꼭 주최하는 게 약간의 저의 꿈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레드콘에서 만든 차량들을, 사륜구동들 차를 가지고 퍼포먼스 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드콘 모터스포츠는 아까도 모터스포츠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곳이에요. 실제로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마케팅 기반으로 삼아 저희가 사실 직원도 늘어나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잖아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만한 수익을 만들어야 하고, 근데 그 수익이 결국 계속 일반 유저들한테만 뽑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아까 모터스포츠 관련된, 그러니까 좀 혼동이 되겠지만 모터스포츠라는 부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여기서 어차피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곳이고 돈을 못 벌어갈 곳인데 여기서 돈 벌 생각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6년도 때 이제 넥센 스피드 레이싱 할 때
실제로 GT300을 저희가 타고 뛰었던 차예요. 여기 있는 차는 언제든지 다 팔 수 있습니다. 진짜 팔 수 있어요? 네. 이 차량은 국내 몇 대 없는 그 랜서 에볼루션 9기 차량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다 공개는 드릴 수 없지만 네. 공개해도 상관은 없죠. 몇 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직선 코스에서 백마커와 만났고 김현석 선수 좌우로 움직여지면서 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저희 바로 옆 피트였거든요. 네. 벤치 클라이닝 상황이었어요. 저희 욕설 그냥 뭐 이렇게 좀 있었다. 당연히 욕 나오죠. 아이씨. 그 제가 사실은 쫓아갔습니다. 예. 그 피트에 쫓아가서 이 어마어마한 등치로 네. 쫓아가서